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겉으로는 천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저를 미친년으로 만들었던 두 얼굴의 시누이. 그 추악한 가면을 상견내장에서 완벽하게 찢어발긴 사이다 복수국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사이다 사연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소름 돋는 뱀 같은 시누이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언니, 제가 많이 늦었죠? 어머,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하신 거예요? 미안해서 어떡해. 빨리 앞치마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다 할게요.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댁 주방에 불려가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던 찰나 시누이 유진이가 특유의 간드러지는 콧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업이 유치원 교사인 시누이는 밖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천사표 선생님으로, 집안에서는 애교 많고 싹싹한 막내딸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제 남편과 시부모님은 유진이의 등장에 얼굴에 화색이 돌며 반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딸 왔어. 피곤할 텐데 못하러 부엌에 들어가. 내 새언니가 다 해놨으니까 넌 앉아서 과일이나 좀 깎아 먹어.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유진이는 굳이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와 제 옆에 섰습니다. 남편 역시 우리 동생 착하네, 무리하지 말고 슬슬 도와줘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죠. 거실에서 들려오던 남편과 시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방문이 닫히며 잦아들 무렵 제 옆에서 상냥하게 웃고 있던 유진이의 표정이 일순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새언니, 전을 뭐 이렇게 두껍게 붙였어요? 우리 엄마는 얇고 바삭한 거 좋아하시는데 센스가 참 없으시네. 조금 전까지 방긋방긋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유진이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제가 붙여놓은 동태전을 젓가락으로 푹푹 쑤시며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오자마자 왜 그래요? 전 두께야 굽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아가씨는 거실에 가서 좀 쉬어요. 제가 피곤함을 억누르며 타일렀지만 유진이의 입꼬리는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내가 거실에 나가 있으면 오빠랑 엄마가 새언니 혼자 고생한다고 나 눈치 줄 텐데. 언니가 일부러 나 나쁜 년 만들려고 나 늦게 올 때까지 일 다 안 끝내고 질질 끈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늦잠을 자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기어들어온 주제에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뻔뻔함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어 따지려는 찰나 거실 쪽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가짜로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가 늦잠 자서 늦게 온 게 그렇게 기분 나쁘셨어요? 저도 유치원 행사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야근하다가 오늘 하루 겨우 쉰 건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쏘아붙이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때마침 주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생과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너 지금 유진이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애가 오자마자 앞치마 메고 도와주겠다는데 굳이 피곤한 애를 쥐 잡듯이 잡아야겠어. 뭐? 아니야 여보. 내가 언제 아가씨를 잡았다고 그래. 아가씨가 먼저. 오빠 아니야. 새언니 잘못 없어. 내가 늦게 와서 언니가 화나신 게 당연하지 뭐. 내가 눈치 없이 주방에 들어왔나 봐. 미안해요 언니, 제가 나갈게요. 유진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제 어깨를 치고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혀를 찾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고 제가 또 우리 막내딸 잡아 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단 1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졸지의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착하고 불쌍한 시누이를 괴롭히는 표독스러운 며느리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찰나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유진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교묘하게 제 자존심을 긁고 모욕하다가도
남편이나 시부모님만 나타나면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상처받은 피해자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의 다정함과 가족들의 믿음을 무기 삼아 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주방 사건 이후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제 평판은 걷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냉전을 벌였고 결국 내가 먼저 유진이한테 사과하기 전엔 친정 부모님 뵐 생각도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해명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누이가 흘린 몇 방울의 가짜 눈물은 제 수백 마디의 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억지 사과를 해야 했고 시누이는 새언니가 반성하셨다니 제가 이해해야죠 라며 마지막까지 대인배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집안에 예민하고 성격 파탄난 며느리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누이는 교묘하게 저를 소외시켰고 제가 조금이라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귀신같이 눈물을 뽑아내며 가족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제 인내심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한 시누이는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사이 허락도 없이 제 안방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놀란 제가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시누이의 손에는 제가 친정엄마에게서 결혼 선물로 받은 값비싼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새언니. 이 가락지 촌스러운데 제법 비싸 보이네요. 나 오늘 친구들 모임 가는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우리 엄마가 주신 소중한 물건인 거 알잖아요. 당장 내려놔요. 제가 가락지를 뺏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더니 들고 있던 가락지를 방바닥을 향해 고의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청한 소리와 함께 옷가락지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자 시누이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새언니, 어차피 친정 구질구질해서 이런 거 진짜도 아닐 텐데 뭘 그렇게 화를 내요? 짝퉁이면 내가 몇 푼 쥐어줄 테니까 새로 사든가. 그 악마 같은 조롱에 눈이 뒤집힌 저는 시누이의 어깨를 확 밀쳐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과 시부모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언니, 왜 이러세요? 시누이는 제가 살짝 밀친 어깨를 부여잡고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놀란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시누이는 깨진 옷가락지 파편 옆에서 벌벌 떨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흐엉. 내가 화장대 구경하다가 실수로 언니 반지 떨어뜨렸는데 언니가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날 밀쳤어. 무서워. 새언니 눈빛이 꼭 사람 칠 것 같았어. 뭐? 여보, 너 지금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누이를 패서 바닥에 뒹굴게 만들어. 남편은 전후 사정은 묻지도 않은 채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이고. 저 독사 같은 년이 기어이 우리 막내를 잡네. 하며 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깨진 가락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훌쩍이던 시누이가 시부모님과 남편의 등 뒤에서 저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조소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웃음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억울함과 분노가 일순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 말로는 이길 수 없구나. 저 완벽한 가면을 쓴 악마를 상대하려면 눈물과 호소가 아니라 숨통을 끊어놓을 명백한 물증이 필요하구나. 여보, 너 당장 유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너 요즘 진짜 정신병자 같아, 알아. 남편의 폭언이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 조각들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 3개와 액자나 탁상시계로 위장할 수 있는 소형 적외선 홈 카메라 2대를 결제했습니다. 그녀가 쓴 천사표라는 가면의 끈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끊어내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문했던 초소형 녹음기와 위장형 홈 카메라가 도착한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집안 곳곳에 은밀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가장 자주 들락거리는 안방 화장대 위에는 탁상시계로 위장된 렌즈를 남몰래 배치했고, 거실 소파가 정면으로 보이는 공기청정기 틈새에도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치마 주머니와 자주 입는 카디건 안주머니에는 언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 초소형 녹음기를 꿰매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거미줄에 오만방자한 독거미가 제 발로 기어들어와 본성을 드러내기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누이 유진이가 의사 집안의 아들과 선을 보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청첩장을 주러 온 날이었습니다. 명문가 예비시댁의 스펙을 줄줄이 읊으며 한껏 기세가 등등해진 시누이는 소파에 기대어 제가 내온 과일을 포크로 콕콕 쑤시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디저트로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며 잠시 편의점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마저 화장실에 들어가시자 거실에는 저와 시누이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기가 죽은 척 시선은 바닥에 둔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예비 사돈 어른들이 두 분 다 교수님이라고 하셨죠? 아가씨가 싹싹하니까 사랑 듬뿍 받겠네요. 제가 납작 엎드려 비위를 맞추자 시누이는 콧방귀를 뀌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공기청정기에 숨겨진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오만한 표정을 완벽한 각도로 담아내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당연하죠. 저쪽 집안이 워낙 뼈대 있는 집안이라 며느리 보는 눈이 엄청 깐깐하거든요. 저니까 그 집안 문턱 넘는 거예요. 아, 근데 새언니. 시누이는 몸을 앞으로 쓱 숙이더니 특유의 사람을 깜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달에 상견례 할 때 언니는 웬만하면 빠져주면 안 돼요? 아니, 오빠랑 엄마 아빠만 모시고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새언니네 친정이 워낙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예비 시부모님들 앞에서 언니가 괜히 눈치 없이 싼티나는 티낼까봐 솔직히 부끄럽거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을 넘는 그녀의 폭언이 고스란히 제 주머니 속 녹음기와 거실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많은 본심을 끌어내기 위해 짐짓 상처받은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새언니인데 상견례 자리에 오지 말라니요. 오빠가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푸, 오빠요? 시누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라도 본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비웃었습니다. 새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오빠는 언니 편 아니에요. 내 편이지. 지난번에 언니 옷가락지 깨졌을 때 못 봤어요? 내가 쥐어짜서 눈물 몇 방울만 흘려도 오빠는 언니가 미친년인 줄 알고 쌍욕을 박는데 상견례 오지 말라는 내 부탁을 오빠가 거절할 것 같아요? 내가 새언니가 나 미워해서 상견례장 분위기 망칠까봐 무섭다고 징징거리면 오빠가 알아서 언니 안방에 가둬놓고 올걸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의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자만심, 저를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오만함이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언니,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언니는 우리 집안에서 그냥 밥 차리고 청소하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억울하면 언니도 나처럼 잘난 남자 물어서 시집을 가든가, 아님 친정이 빵빵하든가. 띠리링 마이너스.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의 표정은 마술처럼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내뿜던 눈빛은 일순간에 크고 선한 사슴 같은 눈망울로 바뀌었고 꼬고 있던 다리를 황급히 풀며 제가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뺏어 들었습니다. 어머 언니, 제가 깎는다니까요. 언니 오늘 하루 종일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때마침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과일 접시를 들고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 둘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시집갈 때 다 됐다고 이제 새언니 챙기는 것 좀 봐. 여보, 넌 가만히 앉아서 쉬어. 동생이 깎아주는 과일이나 먹자고. 아유, 오빠도 참. 새언니가 우리 가족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야죠.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우리 막내딸 천사 같다며 호들갑을 떠는 거실의 풍경은 겉보기엔 그지없이 화목해 보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소파 구석에 앉아 그 완벽한 연극을 감상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든 녹음기를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으며 녹음기 속에는 방금 전 그녀가 쏟아낸 구역질 나는 조롱과 시댁 식구들을 기만하는 발언이 단 1초의 누락도 없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홈 카메라 역시 그녀의 소름 끼치는 안면 몰수를 HD 화질로 완벽하게 기록했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음 달 달력에 표시된 시누이 상견례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예비 시댁의 깐깐한 교수님 부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의사 예비 신랑, 그리고 저를 미친년으로 몰아갔던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 화려한 무대야말로 이 완벽한 증거물들을 터뜨리기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였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한정식집의 VIP 룸이었습니다. 병원장 출신의 예비 시아버지와 대학 교수인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쓴 엘리트 의사 예비 신랑까지. 예비 시댁 식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집안은 뼈대 있고 교양 넘치는 가문입니다라는 오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유진이는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조신하고 지적인 현모양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상견례 자리에 빠지라고 막말을 퍼부었던 그녀였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가족 행사에 며느리가 빠지면 쓰냐며 저를 끌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동반해야만 했죠. 유진 선생이 유치원 교사라 그런지 참 단아하고 예의가 바르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가족에도 각별하다고 우리 아들이 칭찬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칭찬을 건네자 시누이는 수줍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가증스러운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과찬이십니다. 부모님께서 늘 화목과 예의를 강조하시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특히 저희 오빠랑 새언니가 저희 집안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데 제가 언니 오빠를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고, 시누이가 새언니 칭찬을 다 하고. 참 보기 드문 훌륭한 시누이네요. 예비 시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남편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거들었죠. 제 동생이지만 정말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예민하게 굴 때도 우리 유진이가 둥글둥글하게 다 맞춰주면서 가족 평화를 지키고 있죠. 하. 저는 조용히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더 짓거려. 그 가증스러운 입술로 너희들의 교양과 가족애를 마음껏 포장해봐. 내가 스스로 쌓아올린 그 완벽한 천사표라는 허상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기대되니까. 코스 요리가 거의 끝나가고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예물과 신혼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VIP 룸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마트 TV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제 태블릿 PC를 케이블에 연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양가 식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눈치를 줬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사돈 어른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참하고 예쁜 아가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선물? 새언니, 이게 무슨? 신우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자르며 예비시댁 식구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가씨가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집안에서는 가족들을 평소에 얼마나 각별하게 대하는지 예비 사돈어른들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아가씨의 진짜 훌륭한 본 모습을 제가 틈틈이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거든요. 제 말에 예비 시부모님은 아이고 새언니가 참 정성스럽네요. 어디 한번 봅시다라며 흥미롭다는 듯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제가 마침내 신우이에게 납작 엎드려 아부를 떤다고 생각했는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오직 신우이 유진이만이 본능적인 불길함을 감지한 듯 핏기가 가신 얼굴로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제지하기도 전에 제 손가락은 이미 태블릿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빅 마이너스. 스크린이 밝아지며 지난 가을 저희 집 거실의 선명한 CCTV 화면이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첫 번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새언니에게 배운다며 수줍게 웃던 천사표 유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신우이 다음 달에 상견례 할 때 언니는 웬만하면 빠져주면 안 돼요. 새언니네 친정이 워낙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예비 시부모님들 앞에서 언니가 싼티 낼까봐 솔직히 부끄럽거든요. 서늘하고 표독스러운 콧방귀 소리와 함께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는 신우이의 오만한 얼굴이 60인치 대형 화면에 고스란히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VIP 룸의 공기가 마치 영화의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굳어버렸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은 경악으로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신우이의 악마 같은 폭언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신우이 오빠요? 새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오빠는 언니 편 아니에요. 내 편이지. 내가 쥐어짜서 눈물 몇 방울만 흘려도 오빠는 언니가 미친년인 줄 알고 쌍욕을 박는데 내가 징징거리면 알아서 언니 안방에 가둬놓고 올걸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언니는 우리 집안에서 그냥 밥 차리고 청소하는 식모니까.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조롱과 비웃음이 최고급 한정식 집의 프라이빗 룸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게 대체 조신한 현모양처를 찾았다며 흡족해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체면을 가장 중시한다던 예비 시아버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예비 신랑인 엘리트 의사는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신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끄라고 이 미친년아.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건 신우이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실크 원피스 자락이 밟히는 것도 모른 채 테이블을 박차고 뛰어나와 스크린 앞에 제 태블릿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태블릿을 집어들었고 그녀는 허공을 가르며 바닥에 꼴사납게 엎어졌습니다. 아가씨, 벌써 끄면 섭섭하죠. 예비 사돈 어른들께 아가씨의 훌륭한 가족애를 마저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제가 태블릿의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이번에는 화면이 전환되며 오디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옷가락질을 고의로 깨부수던 날의 음성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신우이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새언니, 어차피 친정 구질구질해서 이런 거 진짜도 아닐 텐데 뭘 그렇게 화를 내요? 짝퉁이면 내가 몇 푼 쥐어줄 테니까 새로 사든가. 쨍그랑 마이너스. 녹음 파일 속 신우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언니, 왜 이러세요? 오빠, 내가 실수로 언니 반지 떨어뜨렸는데 언니가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날 밀쳤어. 무서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소름 끼치는 이중인격 연기에 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착하고 불쌍한 여동생을 괴롭히는 표독스러운 아내라며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던 남편은 자신이 동생의 눈물 연기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꼭두각시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바닥에 엎드려 악을 쓰는 자신의 막내딸을 기괴한 괴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유진아, 저게 진짜 내 목소리냐? 내가 진짜로 저런 짓을 했다고? 남편이 더듬거리며 묻자 궁지에 몰린 시누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저거 다 조작이야. 저 미친년이 내 목소리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딥페이크로 만든 거라고. 어머님, 아버님, 믿지 마세요. 저거 다 가짜예요. 시누이가 예비 시부모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밑바닥을 생생한 영상과 음성으로 확인한 예비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쾅! 예비 시아버지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쥐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내깐년이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들어. 딥페이크.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딴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등신들로 보이느냐? 아버님. 제발요. 제발 오해해요.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어디서 근본도 없는 상스러운 집안이 뼈대 있는 우리 가문에 뱀 같은 기집애를 밀어넣어. 예의, 조신. 시누이를 제 식모 취급하고 뒤통수나 치는 이딴 패륜적인 집안이랑은 당장 파혼이다. 예비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구역질이 난다는 듯 코를 틀어막았고 금태 안경을 쓴 예비 신랑은 혐오감에 찬 목소리로 시누이를 향해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유진 씨, 밖에서 유치원 애들 가르친다더니 애들 앞에서도 그 천사표 가면 쓰고 뒤에서 호박씨 깠습니까? 소름이 끼쳐서 당신이랑 1분 1초도 같은 공간에 못 있겠네. 오늘 상견례 밥값은 그쪽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다 계산하시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의 문을 쾅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할 상견례장이 순식간에 시누이의 사회적 사형장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는 시누이, 그리고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 저는 그 처참하게 무너진 세 사람의 몰골을 아주 여유롭고 시원한 미소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단단하게 얽혀있던 거짓말의 거미줄이 그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추악한 형태로 찢어져 내린 완벽한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VIP 룸에는 바닥에 엎드려 실성한 듯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는 시누이 유진이의 울음소리만이 처절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시누이는 산발이 된 머리를 하고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지. 내 그 잘난 주둥이와 썩어빠진 인성이 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거야. 밖에서는 천사표 선생님인 척, 집에서는 불쌍한 막내딸인 척. 그 알량한 연극이 평생 갈 줄 알았니? 그제야 넋이 나가 있던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는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제게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몹쓸년아. 아무리 시누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남들 다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똥물을 튀겨.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어머니. 제 단호하고 서늘한 부름에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며느리 식모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미친년 몰아갈 때는 남의 집 귀한 딸 가슴에 대못 박는 줄 모르시더니 이제 와서 집안일 운운하시나요? 방금 예비 사돈 어른이 그러셨죠. 며느리 뒤통수 치는 패륜적인 집안이라고. 그게 바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이 집안의 진짜 수준이에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소파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파랗게 질려있던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수진아. 내가 미안해. 유진이가 저런 애인 줄, 뒤에서 저렇게 널 괴롭히는 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바보였어. 동생 말만 듣고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자신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자 남편은 그제야 제게 매달리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가짜 눈물 한 방울에 눈이 뒤집혀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무릎을 꿇으라며 윽박지르던 그 오만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혐오스러운 벌레 떼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던 핸드백을 열어 미리 준비해두었던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툭 마이너스. 바닥에 떨어진 봉투 사이로 붉은 도장이 찍힌 이혼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얘기해. 아니, 우리가 다시 얘기할 곳은 법원 조정실밖에 없어. 내 동생이 내 옷가락지 깬 날부터 오늘까지 수집한 모든 녹취록, 영상, 그리고 내가 동조해서 나한테 퍼부은 폭언들 싹 다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물로 변호사한테 넘겼으니까. 여보.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싹싹 빌게 쟤랑 연 끊고 우리 둘이서만. 시끄러워. 내 그 우유부단하고 멍청한 방관이 내 동생의 악행보다 100배는 더 역겨우니까. 내 명의로 된 전세금이랑 내 돈으로 산 혼수들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회수할 테니까 길바닥에 나 앉을 준비나 해. 저는 얼어붙은 남편과 바닥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는 시누이, 그리고 소파에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통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참. 방금 예비 신랑분이 상견례 밥값은 그쪽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다 내라고 하셨죠? 1인당 20만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인데 남기지 말고 맛있게들 드시고 계산 잘하세요. 전 먼저 일어날 테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VIP 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룸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절망 어린 부름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숨통을 옥죄던 거짓말의 늪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온 지금 제 앞에는 제 스스로 쟁취해낸 눈부시게 맑은 자유의 길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퇴장한 다음 날 제 핸드폰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구질구질한 장문이 문자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집안이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유진이 전혀는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든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주라. 내 체면 좀 살려줘. 남편의 문자에서는 반성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여전히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모조리 캡처해 변호사에게 전송한 뒤 미련 없이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혼수품 가압류까지. 오직 법의 차갑고도 정확한 철퇴만이 그들을 상대할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한편 파혼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시누이 유진이의 삶은 제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완벽한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며 콧대를 높였던 예비 시어머니는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교육계의 마당발 교수님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유진이의 진짜 인성을 목격하고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던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유진이가 일하는 고급 유치원 학부모 커뮤니티의 파혼의 전말을 쫙 뿌려버렸습니다. 거기 유진 선생님이라고 있죠? 겉으로는 천사표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올케를 미친년으로 몰아가고 가족들 뒤통수 치는 아주 소름 끼치는 이중인격자예요. 그런 소시오패스한테 우리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맡깁니까? 강남 VIP 사모님들의 입소문은 그 어떤 언론보다 빠르고 무서웠습니다. 며칠 만에 유치원 원장실에는 유진이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유진이는 파혼당한 분노와 억울함에 독이 바짝 오른 상태로 유치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 앞에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겠지만
멘탈이 산산조각난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점심시간에 터졌습니다. 원생 중 한 아이가 실수로 식판을 엎어 유진이의 치마에 국물을 쏟은 것입니다. 평소라면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라며 상냥하게 넘겼을 그녀였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유진이는 이성을 잃고 아이를 향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야, 너 눈이 삐었어. 내 원피스가 얼마짜린데 이따위로 칠칠 맞게 굴어. 넌 집에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처받은 거야? 유진이는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유치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학부모 참관 수업을 위해 복도를 지나가던 엄마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유진이의 악다구니를 스마트폰으로 전부 촬영하고 있었죠. 선생님, 지금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진짜였네. 겉모습만 천사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악마라는 거. 분노한 학부모들이 원장실로 몰려가 유진이의 해고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유진이는 아이가 먼저 내 옷을 망쳤다며 적반하장으로 변명했지만 학부모가 들이민 스마트폰 영상 속 그녀의 표정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표독스러웠습니다. 결국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짐을 챙겨 유치원을 쫓겨나듯 빠져나오는 그녀의 뒤로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남 바닥의 유치원 커뮤니티에 그녀의 악행과 만행이 블랙리스트로 공유되면서 그녀는 사실상 유아교육계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위해서 군림하며 자신을 빛내주던 천사표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모님이 되려던 허황된 꿈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같은 시각 저는 새로 구한 채광 좋은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통장과 차량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기분 좋은 문자를 확인하면서 말이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교양 있다고 착각하던 오만한 짐승들이 스스로가 짜놓은 얄팍한 거짓말에 덫에 걸려 목이 졸려가는 소리가 제 귓가에 경쾌한 음악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유진이가 유치원에서 쫓겨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한 지 한 달.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제 승리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CCTV 영상은 시누이의 악행뿐만 아니라 남편의 묵인과 동조,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가사조사관조차 이런 극심한 정서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은 드물다며 혀를 내둘렀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며 남편 측에 막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짜 지옥은 위자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경제적 박탈이었죠. 저희가 살던 30평대 아파트의 전세금은 100%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과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가장이니까 내 명의로 하자며 뻔뻔하게 자기 이름표를 달아놨었지만 저는 결혼 준비 당시의 모든 자금 출처와 이체 내역을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전세금 전액을 제 특유 재산으로 인정했고 저는 즉각 전세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집안의 모든 혼수품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금요일 아침, 저는 건장한 체격의 이삿짐센터 직원 5분과 집행관을 대동하고 옛 신혼집의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문이 열리자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배달음식 쓰레기와 뒹굴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누이가 매장당한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악귀처럼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내년 때문에 우리 유진이 혼삿길 다 막히고 직장까지 잘렸어. 내 딸 인생 살려내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 곁을 지키고 있던 듬직한 이삿짐센터 팀장님이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함부로 손 떼시면 폭행죄로 바로 경찰 부릅니다. 전 오늘 법원 집행관님 모시고 제 정당한 재산 가져가러 온 거니까 얌전히 비키세요. 반출 시작해주세요. 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인치 대형 TV, 8,000리터급 양문형 냉장고, 천연 가죽 소파, 심지어 안방에 최고급 매트리스와 에어컨까지. 제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무리해서 채워주셨던 제 피땀 어린 혼수품들이 순식간에 해체되어 현관 밖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걸 다 빼가면 우리 엄마랑 나는 텅 빈 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냉장고 안에 반찬은 어떡하고.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구두코로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비웃었습니다. 텅 빈 맨바닥에서 자. 내 동생이 그러더라. 난 이 집에서 밥이나 차리고 청소나 하는 식모일 뿐이라고. 식모가 자기 돈으로 산 살림살이 다 챙겨서 나간다는데 무슨 불만 있어? 반찬은 뭐 내 그 잘난 가족에 넘치는 여동생한테 와서 밥 좀 차려달라고 해.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유진이 그녀는 집에 오지도 못하게 비밀번호도 바꿨어. 우리 엄마도 지금 충격받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다 뺏어가면 우리 모자는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현관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휑하게 텅 비어가는 거실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꺽꺽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억울하게 미친년 취급을 당하며 피눈물을 흘릴 때 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옷가락질을 깨부수며 낄낄거렸던 악마들이었으니까요. 용서? 내가 왜? 집주인한테 전세금 빼달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으니까 2달 뒤엔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할 거야. 내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이랑 소송 비용은 내 월급 통장에 가압류 걸어놨으니 알아서 평생 갚든가. 직원들이 마지막 남은 세탁기까지 수레에 싣고 나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현관에 서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에 남은 가구 자국들만이 이 집에 한때 온기가 있었음을 알려줄 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겨진 공간은 쥐새끼 한 마리 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먼저 갈게. 앞으로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위자료가 아니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눕게 해줄 테니까 각자 도생 잘해. 쾅 마이너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가을의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제 이름 석자와 제 재산을 되찾은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제 혼수품을 싹 다 빼버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 한 푼의 전세금도 만져보지 못한 채 그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통장까지 꽁꽁 묶인 남편이 대출을 끌어모아 겨우 구한 새 보금자리는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습기 차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제 피땀으로 차려진 밥상을 받으며 교양 있는 척 거드름을 피우던 모자의 추락은 그야말로 수직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눈물겨운 가족애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치원계에서 매장당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던 시누이 유진이가 짐가방을 질질 끌고 오빠의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나 찜질방에서도 지갑 도둑 맞아서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당분간만 좀 지내게 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초췌한 몰골로 현관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동생. 예전 같았으면 우리 불쌍한 막내딸 하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지만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 그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야, 이 썩으려나. 내가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시어머니가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유진이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나 놓으라고. 너 때문에. 내 그 주둥아리 때문에 잘 살던 내 오빠 이혼당하고 알거지 돼서 이 곰팡이 구덩이에 처박혔어. 내 체면은 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내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와. 당장 나가. 나가 죽어버려. 평생을 편애하며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막내딸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야차 그 자체였습니다. 유진이 역시 살기 위해 바둥거리며 시어머니의 팔을 핥히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소주를 까고 있던 남편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시발, 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새언니 무시하고 나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불려우 같은 이수진한테 위자료 뜯기고 월급 압류당할 일은 없었어. 내가 내 아파트, 내 돈 다 날려먹은 거라고. 남편은 동생을 말리기는커녕 쓰러진 유진이의 짐가방을 발로 걷어차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오빠도 언니 식모 취급하면서 같이 낄낄거렸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만 다 뒤집어 씌워? 오빠가 멍청해서 언니한테 재산 다 뺏긴 주제에. 뭐? 이 미친년이 끝까지 주둥이를. 남편의 손이 기어이 여동생의 뺨으로 날아갔습니다. 짱 마이너스. 뺨을 맞고 바닥에 뒹군 유진이는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악을 쓰며 남편의 다리를 물어뜯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 잡네 하며 다시 유진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방패라며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고 자랑하던 그들의 애틋한 가족에 그것은 돈과 안락함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성립하는 한없이 얄팍하고 이기적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깔고 앉아있던 방석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짐승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흙탕 싸움 소식은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저와도 연락을 간간히 하던 지인을 통해 제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어제 상철이 남편 반차 내고 경찰서 다녀왔대. 여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나 봐. 상철이 얼굴이 아주 엉망진창이던데 꼴 좋더라. 지인의 전화를 끊으며 저는 풋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나를 짓밟아 자신들의 행복을 유지하려 했던 악마들이 이제는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스스로 지옥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성된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짜릿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시원한 맥주 캔을 따서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그들의 인생과 제 앞에 펼쳐진 눈부신 새 출발을 축하하는 축배였습니다. 그들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짐승처럼 물어뜯고 싸운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를 갉아먹던 스트레스와 가스라이팅에서 해방된 저는 회사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내 최연소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이루어냈습니다. 되찾은 전세금과 위자료를 보태어 채광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도 했죠. 퇴근 후에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오롯이 저만을 위한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퇴근길이었습니다. 새로 뽑은 제 차를 향해 회사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어두운 기둥 뒤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진아. 기름진 머리에 꾀재재하고 낡은 점퍼, 푹 꺼진 볼과 초점 없는 눈동자. 하마터면 노숙자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전남편 상철이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라며 거들먹거리던 놈이 1년 만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뭐야?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 떨어진 거 잊었어?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비켜.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며 핸드폰을 꺼내들자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구두 끝을 붙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의 입에서 나온 1년 동안의 근황은 그야말로 파멸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반지하에서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던 시누이 유진이는
결국 오빠가 출근한 사이 남은 보증금마저 몰래 빼돌려 야반도주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화병을 얻어 쓰러졌고 현재는 반신불수가 되어 싸구려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것이었죠. 나 위자료 갚고 엄마 병원비 대느라 대출 끌어다 쓰다가 빚더미에 앉았어. 회사에는 맨날 빚쟁이들 독촉 전화 오고 결국 지난달에 권고사직 당해서 쫓겨났어. 수진아,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내가 나 좀 살려주라. 내가 평생 내 발 닿게로 살게. 콧물까지 흘리며 매달리는 그 찌질하고 흉측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 닿게? 미안한데 내 발은 우리 집 예쁜 강아지가 더 깨끗하게 잘 하차줘서 넌 필요 없는데. 그리고 내 동생이 보증금 들고 날랐다고. 역시 핏줄은 못 속이네. 넌 내가 평생 끼고 돌던 그 천사표 가족들한테 완벽하게 뒤통수 맞은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징징대? 여보,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부부? 내 동생이 나한테 식모니 미친년이니 폭언 퍼부을 때 옆에서 낄낄거리던 내가 감히 부부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기생충은 시궁창에. 그게 세상의 이치야.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차고는 스마트키를 눌러 벤츠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가 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주차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는 룸미러 너머로 멀어지는 전 남편의 작고 초라한 실루엣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그 역겨운 인간들과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작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끔은 가족이라는 이름표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혹은 결혼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나를 갉아먹는 악마들을 무조건 품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썩은 살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비로소 눈부신 새살이 돋아나는 법입니다. 저는 저를 짓누르던 그 썩은 족쇄를 끊어내고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찬란한 이수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를 괴롭히는 가짜 인연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면을 시원하게 찢어버리세요. 그 끝에는 반드시 오늘 제가 마시는 이 샴페인처럼 달콤하고 짜릿한 사이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10장에 걸친 저의 기나긴 사이다 복수국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이다 사연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